같은 생강을 똑같이 먹었는데도 누군가는 정말 관절통이 다 나았어요 하는 반면, 누군가는 왜 난 아무 변화가 없지 하거든요. 이 차이 이제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요즘 유튜브 보면 생강에 관한 영상 정말 많죠. 생강차만 마셨는데 혈압이 내려갔다, 당 수치가 잡혔다, 관절통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생강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걸까요? 정말 그 한 잔으로 몸이 달라지는 걸까요? 궁금해서 따라 해보신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해보신 분들 어떠셨나요? 생강이 왜 좋다고 알려졌는지, 실제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생각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생강은 예부터 감기 걸리면 자주 먹었던 식재료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생강이 만병통치약이다, 생강차로 관절, 혈당, 혈압 다 잡는다, 이런 영상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음식일 뿐인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뜨거운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사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몸속의 불을 진정시켜주는 강력한 항염식품입니다. 그 중심엔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몸 안에 과도한 염증 반응을 잠재우는 진정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진저롤은 염증 유발 효소를 억제하고 쇼가올은 면역세포의 과도한 반응을 줄여준다는 내용이죠. 즉, 과잉 면역으로 생긴 통증, 붓기, 열감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관절염, 생리통, 감기, 장염 같은 문제에 생강이 도움됐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진짜 생강이 약처럼 먹을 만한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약과 음식의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게 맞아요. 염증이 쌓여서 관절이 욱신거리거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잔병 치레가 반복될 때, 그리고 스트레스로 속이 더부룩하고 장이 예민해질 때, 이런 가벼운 염증 신호에 생강이 부드럽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약에서는 생강을 몸속의 소방수라고도 부릅니다. 쌓인 열을 내려주고 림프 순환을 도와서 노폐물도 빼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 생강이나 아무 때나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겐 효과가 크지만 누구에겐 아무 변화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위가 불편해지거나 속이 더 더부룩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생강으로 해결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번호로 상담 요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몸 상태에 꼭 맞는 영양요법 설계를 도와드릴게요. 생강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먹어야 제일 효과적일까요? 우선 생강 속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신선한 생강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저롤은 가열하면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바뀌죠. 이 두 성분은 모두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약간씩 역할이 다릅니다. 진저롤은 항염, 항균 작용에 좋고, 쇼가올은 진통, 해열 효과가 더 강하죠. 그래서 생강을 드실 때는 먼저 몸살 올 것 같은 느낌, 붓기, 열감, 면역 떨어짐 같은 경우에 이런 염증성 증상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생강을 생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으로 먹을 때 진저롤이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추천 방법으로는 생강즙이나 생강을 갈아서 요리에 바로 추가하거나, 따뜻하지 않은 물에 생강즙, 레몬즙을 바로 섞어 먹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허리, 무릎, 어깨 통증, 몸이 차고 소화도 차갑고 손발이 차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가열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 생강을 가열하면 쇼가올이 확 증가하는데, 이 쇼가올이
바로 진통, 해열, 순환 개선에 특화된 성분입니다. 추천 방법으로는 생강차, 생강청을 뜨겁게 타서 먹는다든지 생강탕, 아니면 따뜻한 생강 꿀물 같은 방법이죠.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공복보다는 식후나 식중간 타이밍에 먹는 것이 더 좋고요. 하루 2번에서 3번, 2주 이상을 꾸준히 드셔야 몸에서 반응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생강은 어디까지나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이 기초 체력이 받쳐줘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강을 똑같이 먹었는데도 누군가는 정말 관절통이 다 나았어요 하는 반면 누군가는 왜 난 아무 변화가 없지 하거든요. 이 차이 이제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생강차를 마셔도 오히려 속만 더 쓰리고 피로만 더 쌓였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강이 아무리 좋다 해도 받아들이는 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생강의 효과를 잘 못 느끼세요. 몸속 염증이 만성적으로 깊이 자리 잡은 사람들, 면역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 장이나 간 기능이 약하거나 대사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요. 이런 분들은 생강을 먹는다고 해도 몸속에서는 계속 불이 나는 상태예요. 그러면 생강은 불을 끄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하고 아무리 물을 끼얹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는 왜 효과가 없을까의 진짜 이유입니다. 생강이 나쁜 게 아니라 몸이 생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생강을 먹어도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이 내가 생강을 잘못 먹은 걸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요, 문제는 생강이 아니라 내 몸 안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몸이 붓고 피로하고 통증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 이미 만성 염증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질환을 오랫동안 앓고 있는 분들은요, 몸속에 미세한 염증이 계속 쌓이는 체질로 이미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는 그냥 몸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이 속에서는 끊임없이 작은 염증들이 불씨처럼 퍼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선 아무리 좋은 식품을 먹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생강, 물론 훌륭하죠. 하지만 몸 안의 기본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면 그 생강은 그저 위에 들어갔다가 지나가는 한 잔의 물일 뿐입니다. 음식의 회복은 씨앗은 될 수 있지만 이미 나무가 시들어 버린 상태라면 씨앗만으론 부족하겠죠.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 약국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음식은 기본입니다. 생강, 마늘, 양파, 브로콜리, 올리브 오일 같은 이런 좋은 음식은 많지만 이미 염증이 깊이 자리 잡은 몸엔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몸 안의 면역 균형이 무너져 있거나 노화, 장 문제, 자가 면역 질환, 이 대사성 질환이 있는 경우 단순한 식단 개선으로는 회복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약사로서 영양요법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함께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항염, 면역 조절에 도움되는 영양소는 비타민 D, 셀레늄, 아연, 오메가3, 커큐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걸 무조건 다 먹으란 말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성분도 용량도 다 다르고 복용 시점이나 병력에 따라 맞는 조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사 먹다간 효과도 없고 돈만 낭비될 수 있거든요. 이 마케팅에 속아서 대개 다 먹지도 않은 영양제만 몇 통씩, 몇 박스씩 남아있는 분들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발 좋다고 하는 영양제 아무렇게나 사서 무조건 드시지 마세요.
영상 상단에 번호로 상담 요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몸 상태에 꼭 맞는 영양요법 설계를 도와드릴게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저는 제품만을 팔기 위한 약사가 아니라 정말 효과 보길 진심으로 바라는 약사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생강을 먹었는데 누군가는 혈당이 낮아지고 관절이 편안해졌다고 하고, 누군가는 아무 변화도 없고 오히려 속만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단 하나, 결국 몸의 밸런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 이미 염증이 쌓이고 면역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면 좋은 식재료도 보약도 흡수되지 않고 흘러가 버립니다. 생강은 훌륭한 항염 식품이지만 그 효과를 보려면 내 몸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내 몸이 음식으로만 해결이 안 되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 몸을 아는 것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통증 없이 덜 붓고 덜 피곤한 가벼운 몸으로 아침을 맞는 삶. 그건 약사가 챙겨주는 약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대로 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영상 상단에 상담 문자 남겨주세요. 나는 어떤 영양 설계가 필요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회복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다른 낭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